네,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과정에서 증거인멸에 나섰다 이런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규현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해와 지연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선관위엔 당연히 선거관리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관행상 대법관이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실질적으로 왕노릇한 사람은 누구냐? 사무총장이었다는 거죠. 선관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이라고 한 사람이 왕노릇하면서 그 아들을 세자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그렇게 왕노릇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누구냐? 김세환 사무총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김 총장이 퇴임하면서 노트북하고 휴대폰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 국가가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퇴임하면서도 반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왜 반납을 안 했나 봤더니 다시 이걸 갖다가 확보해서 봤더니 모든 데이터가 다 삭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후임자가 박찬진 사무총장인데 이 사람도 딸과 관련된 특혜 채용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딸이 어디에서 특혜 채용됐느냐? 전남 선관위에서 그 특혜 채용이 됐는데 이번에는 전남 선관위 직원들이 관련 서류를 변조한 게 드러났어요. 다시 말해서 이 딸을 채용할 때 외부 면접위원들 점수란을 비워둬라 이런 식의 그 문서가 있었는데 이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전남 선관위 직원들이 거기에다가 다른 내용, 엉뚱한 내용을 입력하고 덮어 씌웠는데 이것을 원본 파일을 이제 감사원이 찾아내서 이런 변조가 있었다는 걸 찾아냈고 마찬가지로 신우용이라고 서울 선관위 상임위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자녀 특혜 채용을 했는데 관련 문서를 이번엔 또 선관위 직원들이 파쇄하도록 했다. 이런 것들이 이번 감사원 그 감사 결과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네, 선관위에서 이제 조직적으로 수사를 지연하거나 방해한 정황이 드러난 건데 감사원 관계자 말에 따르면 선관위가 자료 제출 요구를 대부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위가 더 있을 가능성도 의심이 되고 있는데 자료 제출을 강제할 방법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감사원법에는 피감기관이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는 있는데 이 강제 조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처럼 압수수색을 하거나 강제로 자료를 가져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자료 협조를 거부하거나 감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사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실제 자료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에 대한 확보는 수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특혜 채용은 별개로 하고요. 이렇게 이제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 등을 폐기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퇴직했기 때문에 뭐 징계 같은 것들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고 결국 그러면은 이제 검찰에 의해서 그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필요한데요. 감사원법 51조에는 어떻게 뭐가 규정이 되어 있느냐? 감사 방해죄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그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1년 이하 징역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일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도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뭐 7년 이하 징역 이런 식으로 형량이 더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선관위 하면은 가장 공정하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안에서 또 이렇게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해체 수준의 대책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연 이런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올 수 있었겠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자체적인 어떤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근데 다만 지금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감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상태이긴 합니다. 이 결과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국회를 통한 통제가 좀 가장 우선적일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선거법 자체를 차제에 좀 전체적으로 논의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선거법이 규제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선관위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적정하지 않다 보니까 네. 소위 말하는 가족회사에 이를 정도의 지금 비위 문제가 팽배해 있는 건데요. 예. 선관위 운영 자체를 차제 제도적으로 여러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도 곧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조국 대표 아들의 인턴 확인서 발급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최강욱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는 있는 거죠. 네네.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표현의 자유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거짓말하면 원래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뭐 저도 거짓말 많이 하는데 뭐 처벌받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하면 반드시 처벌받는 경우가 몇 네.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위증죄, 위증교사죄. 그다음 뭐냐면은 그 뭐 국회 나가가지고 선서하고 또 위증하는 거. 예.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거에 있어서 거짓말하면 그러면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최강욱 전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뭐 전 의원도 아니죠. 어차피 국회의원 이제 박탈됐으니까 그. 조국 아들에 대해서 인턴을 한 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인턴한 일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업무방해죄로 네.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국 대표의 아들이 인턴을 했던 안 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 보통 이런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해도 큰 문제가 될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강욱 전 의원이 이 이야기를 네. 21대 총선 직전에 나와서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최강욱 전 의원이 그때 출마해가지고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 달지 않았습니까? 3년 넘게 국회의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봤더니 그 이야기가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을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을 법률가 출신의 최강욱 전 의원이 예.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매우 구차한 그러한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거짓말도 뭐 할 수 있지만 때와 또 사안에 따라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해주신 것 같은데 최강욱 의원 측은 자신이 이제 고발 사주로 위법하게 기소가 됐다. 그러니까 무죄 선고나 공소 기각해달라라는 입장입니다. 법원에서 이 요청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이 법리적인 검토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허위사실 공표 부분도 예. 뭐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은 됐지만 네. 표현의 범위에 있어서는 네. 실제 인턴을 했다는 정도의 내용을 어디까지 허위로 볼지에 대해서는 똑같이 판단은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보면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공소 기각 주장 관련해서도 이 사건이 최초 고발 사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예. 그 검사가 기소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소 재량이 있긴 하지만 검사의 기소가 재량권을 넘어서는 자의적인 기소였다고 판단이 되면 예. 공소권 남용에 의해서 공소기각 판결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1심에서 벌금 80만 원 네. 선고됐잖아요.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 80만 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최강욱 전 의원이 아직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예. 뭐 임기가 한 2년 3년 남아 있다. 그러면 8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가 굉장히 예. 큰 차이가 있는데 예. 어차피 최강욱 전 의원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 배지 떨어졌고 네네. 뭐 이번에 지금 피선거권도 없고 예. 그런 상황에서 뭐 8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그러네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